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이번에도 또 손흥민이었습니다. 홈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패배할 뻔한 순간에 영웅처럼 등장해서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승점 3점을 잃을 뻔한 순간에 극적인 골로 1점이나마 얻을 수 있게 해준 손흥민은 이번 경기의 핵심 선수였습니다. 특히 팀이 지고 있는 1대2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키퍼가 뛸 때까지 기다렸다가 골대 한가운데로 차넣는 파넨카 킥이 미쳤죠. 현재 해설진들도 손흥민의 파넨카 킥을 보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언제나처럼 매우 침착한데요. 케파가 몸을 던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골대 가운데로 가볍게 슈팅합니다. 해설진은 손흥민이 본머스 골키퍼인 케파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설을 맡은 제이미 캐러거 역시 감탄하며 손흥민의 환상적인 득점이었습니다. 파넨카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손흥민의 골로 경기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라면서 손흥민이 죽어가던 토트넘 분위기를 살리는 구원자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 출연한 폴 머슨조차 손흥민의 페널티킥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폴 머슨은 아스날 출신으로 토트넘을 향한 막말로 유명한 패널인데요. 그 폴 머슨조차 손흥민의 대담한 파넨카 킥에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감명 깊고 믿을 수 없는 페널티였다. 손흥민이 골키퍼가 몸을 날릴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확실하게 득점을 하려면 빠르게 골대 구석으로 차는 게 맞을 거다. 그런데 여유롭게 한가운데로 슛을 했고 득점했다. 손흥민의 침착함과 대담함에 놀란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캐러거나 멋은 모두 리버풀이나 아스날 같은 강팀에서 뛰었던 프리미어리그 출신입니다. 이 두 해설가가 칭찬할 정도면 확실히 객관적으로 대단한 페널티 킥이 맞죠. BBC에서도 손흥민의 득점을 주목하면서 교체 투입된 손흥민이 경기 후반 페널티킥 골로 패색이 짙었던 토트넘을 구해냈다. 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활약과는 별개로 토트넘은 이번에도 진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리그 순위를 보면 본머스 8위, 토트넘 13위로 제자리 걸음인데 사실 이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죠. 토트넘이 8위고 본머스가 13위여도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진출이 힘든 순위인데 본머스보다 오히려 5단계나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굴욕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력도 본머스보다 떨어진 게 경기를 직접 본 솔직한 감상입니다. 사실 선발 라인업부터 매우 불안했는데요. 로메로가 부상에서 복귀한 건 좋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수비 구멍이었던 포로가 선발이었다는 점, 그리고 공격진이 솔랑케, 존슨, 오도베르인 게 전혀 기대되지 않는 라인업이었습니다. 로메로와 솔랑케 모두 부상에서 오랜만에 선발로 복귀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게 분명했죠. 그런데도 부상 복귀 선수들을 선발로 내보내는 건 본머스를 상대로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엔지 감독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거든요. 유로파리그 우승에 올인하기로 마음먹고 아예 리그에서는 부상 선수들을 복귀 무대로 쓰면서 순위에 신경 쓰지 않는 모드로 가거나 아니면 알크마르 패배로 침울한 분위기를 본머스전 승리를 통해서 확 띄우는 선택을 하거나 뭔가 확실한 방향성이 보여야 이해를 하고 또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엔지 감독은 둘 중 어느 것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앞서 말했듯이 본머스는 이 정도로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엔지 감독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부상 복귀한 로메로는 경기 감각이 바닥이라서 시작과 동시에 실수를 연발해버렸고 수비가 불안한 포로는 결정적인 패스 미스로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소화한 솔랑케는 전반전에 했던 2개의 슈팅 말고는 경기 내내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요. 최근 들어 계속 중용받고 있는 오도베르는 볼 소유권만 4번을 빼앗기는 플레이로 경기 흐름을 끊어먹기만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양민혁이 나아 보이는데 왜 이리 오도베르를 좋아하는 건지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이나 메디슨이 선발로 안 나온 건 일정상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지난 알크마르 경기에서 워낙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으니까요. 선발로 나갔다가 이틀 만에 본머스전을 치르는 거니까 휴식을 주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그런데 휴식을 줄 거면 아예 본머스전을 포기하고 확실하게 쉬게 해줬어야 의미가 있었는데 결국 전반 끝나자마자 손흥민을 투입하면서 본머스 결과에 굉장히 연연하는 듯 미련 가득한 모습을 보인 엔지 감독입니다. 손흥민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팬들을 위해 뛰고 승리를 원하는 선수라서 나오기만 하면 열심히 뛰는 건 보장된 일이죠. 그 열심으로 또 미친 듯 스프린트를 하면서 상대 골키퍼의 파울을 이끌어내고 환상적인 페널티킥으로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손흥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정작 손흥민은 환상적인 득점에도 별로 기뻐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파넨카 킥으로 득점한 소감을 묻자 달갑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승점 3점을 얻지 못해 실망스럽고 좌절스럽다. 홈경기에서는 승리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본머스는 올 시즌 내내 잘하고 있는 팀이다. 하지만 이 대2라는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미래를 보면서 더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 경기를 0대2로 끌려가다가 비겼다는 사실에 매우 큰 실망감을 표현한 겁니다. 손흥민의 개인적인 실망과는 별개로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리그 7호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16위까지 올라갔죠. 통계 매체인 오타에 따르면 토트넘이 2골 차 이상으로 뒤지다가 승점을 얻은 경기가 이번이 26번째라고 합니다. 리그에서 메뉴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라는데 이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기록이긴 합니다. 애초에 이기고 있었으면 따라잡을 일도 없었을 텐데 2골을 먼저 먹히고 따라잡은 기록이라서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손흥민 덕분에 이런 기록을 또 하나 세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는 웨스트햄 뉴캐슬 경기 외에 9경기가 모두 치러졌습니다. 토트넘이 승점 34점으로 13위에 머물러 있지만 웨스트햄도 저력이 있는 팀인 만큼 홈에서 뉴캐슬을 잡아버리면 또 순위 추락을 겪게 됩니다. 14위가 되는 거죠. 토트넘이 2대2 무승부가 되었을 때 신경 쓰이는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트넘 경기가 끝난 후 30분 뒤에 맨유 아스날의 빅매치가 열리는 거였죠. 누가 봐도 리그 2위 아스날이 14위 허접팀을 상대로 압승이 예상되는 경기였습니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맨유는 예측과 다른 경기 결과를 내는 팀이었기 때문에 페이컵 때도 아스날을 잡아버렸죠. 맨유가 리버풀과도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잖아요. 완전 도깨비 같은 팀이다 보니까 괜히 또 이기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맨유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밀리고 경기 내용도 안 좋았는데 전반 막판에 브루노가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가게 됩니다. 맨유는 전술적으로 완성시킨 건지 아니면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수비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선수들도 매우 불안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파상 공세를 계속 막아냈고 특히 오나나 골키퍼가 제대로 활약했습니다. 맨유도 분명 기회는 있었지만 경기당 1득점하는 팀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스날의 에이스 라이스가 70여 분에 결국 동점골을 넣었고 이후 토트넘 경기처럼 쫄깃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시간 막판 맨유가 재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아스날 골키퍼가 또 막아내면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아스날은 굳건한 2위, 맨유는 토트넘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맨유와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도 함께 치러야 하는데 맨유도 이겨야만 8강이 가능하고 토트넘도 이겨야만 8강이 가능합니다. 그냥 같이 올라가자고요. 토트넘은 로메로와 반더벤이 복구하면서 이제 예열을 마쳤고
이번 본머스전을 통해 토트넘의 베스트 11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NG 감독, 바보짓 그만해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